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되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 이 협상 쟁점을 두고 양측의 견해가 달라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국 측이 언급한 주한미군 근로자 인건비 선타결 방안에 대해 미국 측은 신속한 협상 타결을 저해야 한다면서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1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7번째 회의가 2달여 만에 17일 미국 LA에서 재개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를 따로 논의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VOA에 협상에서 인건비만 따로 떼어내 논의하는 것은 상호 수용적이고 포괄적인 협정에 신속한 타결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의 이런 반응은 정은보 한국 측 수석 대표가 회의 참석차 출국하면서 밝힌 발언 내용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정 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는데 이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이 더 공정한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협정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이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최근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원칙적 합의가 없다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 휴직 등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If there is no agreement in principle by the 1st of April, we will be furloughing a good portion of our population. 16일 LA에 도착한 정은보 한국 측 협상 대표는 본 협상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미국 측이 거부 입장을 밝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분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사는 협상 전망과 관련해서는 양국 대표 간의 여러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를 해왔다면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워싱턴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도 큰 입장차를 드러냈던 미한 양측이 이번에도 주요 쟁점에서 계속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상 타결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삼촌과 고모부인 김평일 전 체코 대사와 김광섭 주 오스트리아 대사를 불러들이고 새로운 인물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했던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대사로 임명된 점도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4일 주 오스트리아 북한 대사에 최강일 전 외무성 북아메리카 부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신임 대사는 외무성 내 손꼽히는 미국통으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요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지난해 하노이 회담 때도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 등과 일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또 2015년부터 체코 대사를 맡았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 김평일의 후임으로 외무성 내 유럽통인 주원철을 임명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실무를 총괄하던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해 12월 해임되고 군 출신으로 남북 협상을 담당해왔던 리선권이 외무상에 배치된 뒤 이어진 인사입니다. 최강일 부국장의 해외 파견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장기전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소한 올 11월 미국 대선까지 아마도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이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역시 최강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협상의 주요 인물인데 오스트리아를 보낸 것은 그만큼 미국과의 협상을 장기전으로 보고 조금 비중을 덜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최강일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배치는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검증 부분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북한이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장기전 정면 돌파 노선 시행으로도 분석됐습니다. 북한 김정일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 체코 대사에 이어 이복 여동생 김경진의 남편으로 27년간 주 오스트리아 대사를 맡았던 김광섭의 평양 복귀는 이른바 백두혈통 곁가지 정리 작업으로 풀이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복형 김정남 암살 이후 이들 일가들의 망명 가능성 등을 원천 배제하기 위해서란 겁니다. 밖에 놔두면은 반김 단체라든지 각국의 정보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제 김평일을 활용해서 뭘 한다든지 이렇게 또 다른 대사들한테도 그런 영향들이 갈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백두혈통 전체 정리 단계에서
전략이 격가지 정리 단계가 좀 김정일 시대하고 바뀌어졌다. 그래서 밖에 드는 것보다 안에서 관리하는 게 낫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고요. 곽 전 실장은 이들이 해외를 떠돈 지 수십 년이 지났고 또 북한 엘리트들도 김정남 암살 사건을 알고 있다며 이들에게 접근하려는 북한 내 인사들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표적인 일본 통인 김철호 전 에티오피아 대사도 평양으로 복귀하면서 향후 북일 교섭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이 북한 등을 자국의 위성 자산을 교란하는 반위성 무기 운용 국가로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겨냥한 첫 공격용 무기의 실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미국 우주군 소속 우주미사일체계센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첫 통신 공격용 무기 체계인 대통신 체계 블록 10.2를 실전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위성을 교란하는 반위성 무기 체계 국가로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을 꼽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미어 사다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국장은 북한이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위협과 함께 전자파 방해 등 반위성 역량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통신 무기체계 실전 배치를 통해 미 우주군이 향후 북한과 같은 나라들의 위성 교란 체계를 타격하는 우주 무기 개발과 배치를 더욱 서두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기구들이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물자가 북중 접경 지역에 도착했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로 전달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과 국경없는 의사회,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들이 지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검사 키트와 시약, 마스크, 보안경, 장갑 등 의료 물품들이 북중 접경 단둥 지역에 잇따라 도착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북한에 반입된 물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인도 지원단체 관계자도 현재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반입 승낙을 하지 않아 모든 국제기구가 국경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김영희 KDB 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 신경제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북중 국경 봉쇄로 공식적인 양국 교역의 위축이 불가피하지만 밀무역의 축소폭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며 밀무역 차단으로 북한 내 접경 지역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쌀이나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가 장마당을 마비시킬 경우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장마당 경제의 핵심은 교통과 물류인데 중국과의 교역 봉쇄와 북한 지역 내 이동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장마당의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중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북한 경제는 한층 심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